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연세대 강의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요. 수강생이 600명이라 시험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교수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손과 얼굴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부 학생이 촬영 각도를 조정해서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걸로 적발이 됐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를 다 확인한 다음에 발견을 한 게 학생 50명 정도였고요. 추가로 학생들한테 자수를 권유를 했는데 이제 자수를 한 사람이 4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학생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양심껏 투표를 해보자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컨닝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게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담당 교수가 적발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는 모두 0점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자수하면 0점 처리하고 자수 안 하면 이게 학칙상 유기정화까지 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적발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 먹고 속이면 사실 교묘하게 속일 수가 있는 구조인데요. 네. AI 활용 여부 같은 경우는 과목이나 시험 혹은 담당 교수에 따라서 결정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처럼 사전에 금지 고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AI를 사용을 했든 자료를 베꼈든 부정행위로 이제 0점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AI가 문제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교수들이 매 학기 체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걸 어디까지가 활용이고 어디까지가 악용인가에 대한 기준점도 사실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AI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이상으로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제 연구 윤리가 있는 것처럼 활용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연세대학교 측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 현재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있고 GPT를 썼을 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GPT 킬러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있대요? 프로그램이? 네. 다만 이걸로 100% 적발을 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차라리 AI를 윤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윤리교육? 윤리교육. 예. 이 관련해서 이제 치열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지난 6일 같은 경우도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이제 연구윤리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주제가 연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인데, 그러니까 비단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연구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연구윤리의 책임도 AI보다는 연구자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걸로 귀결은 됐지만 사실상 표절이라던가 저작권 침해라던가 연구자 윤리 측면의 어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럼에 참가했던 이춘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이 과제를 작성했다. 이걸 표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표기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기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했을 때는 활용했다는 내용을 그 논문에 반드시 표기를 해라. 그리고 그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주된 그 논의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연세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AI 컨닝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컨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가장 문제가 잘 활용하되 악용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그 몫이 교수들 각자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딜레마에 빠진 학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인문학인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고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인데 학생들이 이제 몽땅 그걸 다 AI에 의존하려고 든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건데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시작점에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어떤 언어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10분 활용을 해라 AI를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다만 그게 최종적인 결과물로 그대로 가지 않도록 좀 예전과 달리 과제 성격을 바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안태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 교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에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결과물을 낼 때는 거기에 너희의 생각과 그다음에 경험과 너의 삶의 히스토리가 좀 녹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사실 AI가 흉내낼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아이들이 쓰려면 AI스러운 우리말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읽다 보면 느낌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아, 이 학생이 이거 정말 경험했고 이걸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구나. 중요한 거는 또 그 쓴 과제를 그냥 그거 자체로 끝내고 점수를 매기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거를 수업 때 갖고 와서 토론을 해본다던가 그러니까 구두로 표현해보게 하면 그게 진짜 AI를 썼는지 이 학생이 쓴 건지가 더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식 확인형 문제를 낼 경우에는 뭐 이미 사람보다 AI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예 평가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악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잘 활용하게 도와주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자식 보고 애물단지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AI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